스마트한 홈페이지 아티.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이미지, 컨텐츠 요소를 아티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 개체 추가, 플러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안에는 이제 제목 텍스트가 있고 본문 텍스트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단기 완성 퀄리티라고 써있는 얘는 제목 텍스트로 만든 거고요. 위쪽에는 막강한 포트폴리오로 취업 경쟁률에서 성공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본문 텍스트로 작업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텍스트, 편집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텍스트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별도의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보시면 추천하는 스타일, 말 그대로 텍스트의 느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고 텍스트 글씨체, 그리고 글자 크기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굵게 한다거나 기울인다거나 밑줄을 긋는다거나 글씨에 대한 배경, 글자색, 링크, 그리고 정렬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표시가 되지 않는데 하단에 이제 줄 간격, 말 그대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줄 간격 같은 부분들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추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아티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빈 공간에다가 뭔가 글자를 하나 넣고 싶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체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첫 번째 텍스트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 리스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는 크게 제목 텍스트 형태가 있고 하단에는 본문 텍스트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에는 본문 텍스트가 적합할 것 같아요. 본문 텍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이럴 때 얘를 끌어서 올리시게 되면 다른 요소들이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는 방향키를 선택을 하셔서 배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게 본문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바로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육용 사이트니까 컴퓨터 교육의 넘버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로고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만약에 여기 로고 위에다 표시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텍스트 설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설정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스타일에 클릭을 하면 제목으로 할 건지 본문으로 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지금 첫 번째 스타일, 본문 1번 스타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이제 너무 글씨가 굵으니까 본문 2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지금 왼쪽에 맞춰져 있는데 저는 오른쪽에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는 텍스트 설정에 들어가서 글씨를 오른쪽으로 해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글씨를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시게 되면 글씨를 100부터 5까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크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글자색 말 그대로 글씨를 무슨 색깔로 할 거니라고 하는 건데 검은색으로 하면 글자색을 이제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 지금은 배경색이 이제 흰색인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배경색을 선택을 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배경색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죠. 뭐 연습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배경색 또한 선택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글씨를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만약에 이 글자를 선택했을 때 내가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되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링크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제 별도의 창이 뜨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글씨를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어느 페이지로 이동되게끔 할 것인지 내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 중에서 이동을 원하시는 링크를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컴퓨터 교육의 넘버원이라는 글자를 선택했을 때 수강 신청 페이지로 이동되게끔 하고 싶다 라고 링크를 걸어 볼게요. 일단 미리 보기. 그러면 컴퓨터 교육의 넘버원 글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수강 신청 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컴퓨터 교육의 넘버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저는 링크를 지워 보도록 할게요. 링크.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에 대해서 뭐 외부 사이트나 이메일 링크 없음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 링크 없음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죠. 도구.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에 들어가서 이 텍스트를 여러 페이지의 표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단에 모든 페이지 표시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체크를 해볼게요. 왜? 제목이니까, 로고니까 모든 페이지에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다른 부분에 위치를 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컴퓨터 교육의 넘버원이라고 하는 글씨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로고 오른쪽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넣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자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자 간격이 뭐냐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컴퓨 이 사이의 간격을 좀 넓히고 싶다. 그럼 글자 간격을 넓혀주시게 되면 말 그대로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넓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막강한 포트폴리오 얘가 지금 약간 글자 간격을 좀 넓게 설정을 한 거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글자 간격을 막 굳이 키우실 필요는 없어요. 선택을 하면 글자 간격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좁히게 되면 이 글씨가 좁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간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 이제 글씨가 두 줄로 되어져 있죠. 다시 바깥쪽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 아카데미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글씨가 두 줄로 되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행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행간격. 행간격이 뭐냐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에요. 줄간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키워주시게 되면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줄 앞, 줄 사이, 줄 뒤의 간격이 넓어지게 됐고요. 좁히시게 되면 줄 간격이 좁아지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줄 간격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글씨를 정렬하는 방법에는 크게 왼쪽 정렬,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정렬도 있고요. 단락 정렬도 있고, 뭐 들여쓰기, 내어쓰기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저장을 해서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트립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 스트립이라고 하는 걸 이제 문단 띠 같은 걸 넣는 기능이고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이미지 아니면 슬라이드쇼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이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 이제 슬라이드 쇼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쇼고요. 클릭을 하면 이동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선착순 마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거예요. 뒤쪽에 이미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추가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이미지 추가는 단일 이미지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일 이미지를 말을 하는 거고요.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넘어갈 때 쓰는 기능이 슬라이드 쇼, 화면 전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내 PC 추가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내 PC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마이 스타일 추가라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PC 이미지 가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라고 하는 창이 열리면서 컴퓨터에 있는 JPG, PNG, GIF, BMP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게 돼요. JPG 가장 일반적인 그 그림 파일 형식이고요. PNG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그림 파일 형식이고요. GIF라고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그림 파일 형식이고요. BMP는 비트맵 파일, 옛날 그림판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그림 파일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 부분까지 한번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제가 이 빈 공간에다가 연습 삼아서 한번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편집으로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게트 추가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내 이미지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 마이 스타일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PC 이미지 가져오기 얘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열기라고 하는 창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제 가져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내 PC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원하신 대로 배치를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미지 추가 말고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추가된 이미지를 변경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요. 변경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미지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창이 뜨면서 기존에 내가 사용한 이미지 혹은 새롭게 이미지를 가져와서 기존의 이미지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선착순 마감, 사진 취미 과정 안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바꾸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요. 가장 상단에 이미지 변경이라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별도의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의실에 있는 3-1 이미지 추가 사진 자료 예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내 이미지 변경, 이미지 저장소에 업로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PC에서 가져온 이미지 리스트가 다시 한번 선택이 되고요.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의 이미지가 그대로 변경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자인 설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지 변경 하단에 보시면 디자인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테두리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업하는 아티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이미지 편집 기능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스케이프와 같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먼저 작업을 수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테두리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부분들을 디자인 설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디자인 설정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테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테두리가 두 개가 사실상 0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테두리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주시게 되면 테두리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테두리 색깔이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테두리 색깔을 클릭을 해서 지금은 이제 민트색인데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뭐 파란색 같은 색깔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검은색이나 흰색 같은 느낌으로 하셔도 굉장히 꽤 그럴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 그림자 효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0을 할 때보다 그림자 효과를 주시게 되면 하단에 전체적으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둥근 효과, 말 그대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둥근 효과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은 둥근 효과가 없어요. 둥근 효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둥글게 할 것인지, 그리고 코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바깥쪽 경계선만 둥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선택하고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만 좀 둥글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둥근 효과를 약간 이렇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둥근 효과를 좀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고, 둥근 효과 완전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둥근 효과를 0으로 맞춰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꽤 그럴듯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배운 내용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건 문구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3월 달이라서 얘를 3월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사진 침해 과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쇼핑몰 창업 과정 안내. 그러면 기초적인 내용부터 사업자 관리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꽤 그럴듯한 디자인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지를 작업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추가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죠. 자,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뉴스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겁니다. 자, 추가한 콘텐츠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를 관리할 수가 있어서요. 그 개별적인 요소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컨텐츠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내용들이 다 꽉꽉 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페이지 추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편집 상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추가에 들어가시면 세 번째 컨텐츠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뉴스 형태도 있고요. 자, 아니면 선택을 해서 보시면 비즈니스적인 느낌도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또 하단에는 이런 상품에 대한 정보 리스트도 표시가 되어져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버튼, 텍스트, 그림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그런 부분들을 컨텐츠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조직 구성원 이 요소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임원 소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배치를 일단 살짝 이렇게 바꾸고 이제 여기다가 개체 추가 텍스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씨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임원 안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 여기다가 우리 회사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컴퓨터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사이즈를 적당하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배치를 가운데 글씨 오도록 배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는 바깥쪽 개체와 실질적인 텍스트를 컨트롤 쉬프트 클릭을 하시고 정렬에 들어가서 뭐 왼쪽, 오른쪽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가 좋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글씨가 정 가운데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하단에 있는 내용들도 클릭을 하셔서 직접 세부적인 뭐 설정 같은 것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설명 같은 것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미지는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변경 버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바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요소를 관리해서 설정,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변경, 그리고 디자인 설정 등을 통해서 이 개별적인 요소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테두리가 싫다라고 하시면 클릭을 하셔가지고 디자인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이제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테두리 효과를 표시되지 않게끔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